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최근 들어 휴가철이나 아이들 방학에 농가에 머물면서 농촌 문화를 체험하는 팜스테이를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팜스테이 1호 마을이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동 장독대 마을의 이수인 대표를 모시고 오늘은 교동 장독대 마을을 이끄시는 이수인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흥미진진한데 말이죠. 우선 장독대 마을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장독대 마을은 경기도 최북단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5가구 81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 공동체 마을이고요. 이름 그대로 장독대를 통해서 마을에 그 이름을 날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며 사는 그러한 행복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마을.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 근데 이 원래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 좀 아픔이 많이 있어요. 60, 70년대, 80년대까지 작은 광산촌이었습니다. 작은 광산촌이다 보니까 농토는 없고 광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술과 도박이 좀 난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었던 그런 좀 아픈 마을이었죠. 광산촌이었다. 원래 그 포천이 술이 유명한 데 아닌가요? 막걸리. 포천 막걸리가 좀 유명합니다. 네, 벌써 저도 침이 나오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수몰이 됐다고 하는데 수몰은 어떻게 해서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에 임진강 지역에 그 하루에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홍수 조절용 댐을 만들어서 홍수를 예방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댐을 만들게 됐고 또 생각지 않게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이주터의 마을을 만드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마을을 이렇게 이제 정말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바꿔 놓으셨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뭐였습니까? 농촌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라는 것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판매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80년대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생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농구를 다니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고 농촌에 들어와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는 생산과 가공과 서비스가 어우러진 그러한 농업의 변화를 갖다가 도전을 해서 우리 마을에 좀 접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되면서 마을 일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나이가 몇 살쯤이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20대 초반이죠.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디서 얻으셨나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봉이 김선달 씨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을 팔아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농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서 무엇을 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꽃을 판 난조였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한 300여 평의 밭에 봉선화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꽃을 따야 됩니다. 꽃과 꽃잎 이것을 따고 이제 백반이라 그래요. 이걸 같이 넣어서 포장을 합니다. 이제 포장을 해서 지금은 지퍼백이나 이런 거에 넣으면 참 좋은데 그 당시에는 지퍼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우스에 포통으로 나오는 통 비닐을 가위로 오려서 인두로 지지면 붙어요. 고정이 되니까 이제. 그럼 거기에 이제 꽃과 꽃잎을 넣고 다시 인두로 지지게 되면 이제 하나의 상품이 포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서울에 가지고 와서 이제 꽃을 팔기 시작한 거죠. 봉선화 꽃물 들이세요.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에 와서 그 여학생들 앞에서 그 판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뭐 얼굴도 최면도 또 그렇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 팔 때 힘들었지만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언제 또 가져와요? 우리 엄마도 우리 누나도 뭐 언니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가지고 나와서 서울에서 그걸 팔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가을에 가서 이제 결산을 뽑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겠구나. 생산이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생산보다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부가가치 또 잘 팔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농촌에서 적은 농토에서도 좀 소득을 창출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봉숭아 물을 들이는 추억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사간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쓰기도 하지만 아마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 언니도 드려야 돼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반응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농업이란 것이 그래도 이렇게 도시 사람들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거 하나가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었었나. 그렇죠. 향수도 떠오르고 그 혹시 그때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나세요? 한 봉지? 한 봉지에 제가 100원씩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을 거고 말이죠. 학생이 아마 한 8, 90% 정도.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은 그때부터 아주 독특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팜스테이 1호 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몇 년도입니까 그게? 팜스테이가 9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까? 근데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농촌의 어떤 요즘 표현을 하면 체험 학습이죠.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팜스테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이 1호 마을로 선정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분들이 오시면 그때 어디서 잔 거죠, 그러니까? 참 숙소가 최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농촌 저희 마을은 그래도 좀 변화된 마을이다 보니까 숙소가 좀 깨끗한 편이었었는데 이제 농가에 가서 방을 하나씩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농촌 주민들이 서비스 개념이라든지 또 도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좀 몸에 익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그야말로 저 상품도 만들어내고 이제 팜스테이도 하고 이제 희망이 생기는데 이제 수몰이 됐단 말이죠 이게. 그때 그 굉장한 그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면서 때로는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상처도 받았지만 이 수몰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저 자신에게는 먼저 가장 큰 짐으로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이대로 그냥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자, 이제 이게 지금 뭐 팜스테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어려움을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일단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줄까?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교육.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소질 이런 것을 한번 발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떠한 그 사업과 연결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땅은 없어도 우리가 한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평생 교육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교육은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교육을 정말 잘하면 마을의 운명도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까 그때? 저희 마을 주민들의 이제 소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농촌 분들이 사실 교육 그러면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웃음 치료사, 요가, 레크레이션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일단 좀 즐거움을 드리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제 모이고 우리도 좀 이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제 의식 전환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층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한번 발견해보자. 예. 그리고 그것을 마을의 사업과 소득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농촌 마을에 맞는 어떤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체험 마을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미술 창의 미술 지도사 또 미술 심리 지도사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쌀떡을 만들잖아요. 떡 만드는 또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쌀 클레이 그 지도사 이런 자격증들을 이제 하나씩 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또 다양해졌어요. 예. 나는 제빵 자격증을 따고 싶어. 또 어떤 분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자가 주민들이 이제 자격증을 하나씩 따다 보니까 그것이 마을의 어떠한 기업형으로 되면서 각 분야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그 다양한 전문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적응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수몰 이후에 이거 힘든데 안 되겠다 해서 마을을 떠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 저희가 수몰이 되면서 마을을 구성하자라고 했을 때 한 60가구 정도가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월 회의를 하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한 가족 한 가족 떠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남으신 분들이 한 30여 가구가 남았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마을을 만들 때 25가구가 그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가슴이 철렁하지 않나요? 떠난 분들이 있으면. 떠나니까 자꾸 의욕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으쌰으쌰 해도 부족한 판인데 나는 아니야. 그게 되겠어. 그리고 진짜 땅 한 평 없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있으신 분들도 자꾸 의욕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힘들었죠. 이렇게 떠날 분들은 이제 떠나시고 남아 있는 분들은 정말 살려야겠다는 절박함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함이 오늘의 그래도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체험형 마을.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장독대 마을. 그 이름도 좀 독특하고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름을 포함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래 장독대 마을 지을 때는 이 장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집을 돌아오다 보면 진짜 공허하고 허탈해요. 진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지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할까. 근데 우연치 않게 어느 날 그 가로등 밑에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장독대가. 저 항아리 이렇게 보면서 저 항아리에 뭔가 채우면 우리가 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를 보면서 마을 이름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을이 새롭게 만드는데 기존의 교동 마을에서 교동 장독대 마을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의미, 스토리를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장독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예. 지역하고도 또 맞아요. 포천이 안을포의 내천자거든요. 즉 안아준 물이 이제 안고 흐른다. 근데 안을포자는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또 관인할 때 관자가 벼슬관자에 어지린자를 씁니다. 이 어지린자도 한학에서는 또 어머니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명 이름과 물이라는 우리가 수몰이라는 곳을 해서 마을을 새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맞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독대 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화수 떠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비치던 어머니의 모습, 또 그 자녀들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장은 담가놓고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러는데 장은 담가서 숙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장독대 마을 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올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해설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정서적,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민과의 교류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미지로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근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장독대 마을 하면 된장고창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장류 사업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 항아리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게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매주를 써서 그걸 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도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자.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예. 장독대 마을 그 이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저 해설을 들어보니 더 좋은데 브랜드 컨설턴트로 직업을 그때 바꾸셨어도 아마 잘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또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하필 장독대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예. 그분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게 벽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저렇게 가는 것이 괜찮겠다.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네.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농촌에 있는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옳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은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해야 된다. 기분 좋게 하려니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인정, 존중, 배려 이걸 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인정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공감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이제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보니까 원래는 가난했던 마을이다. 근데 이제 체험형으로 조금씩 돌아오면서 살아나다가 수몰이 되면서 또 그냥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장독대 마을로 탄생되는데 처음부터 쫙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곡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단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좀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내공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려움은 좀 적어졌어요. 예. 사실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해결하는 그 과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음 농촌 체험을 시작할 때는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마을의 그 수몰로 인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게 되면서 또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예. 나는 그게 아니야.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입으로 한 말씀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을 과연 내가 가서 따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분한테서 어떤 표현을 줬을 때 저분이 나를 이해하고 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소신은 먼저 내가 앞에서 하는 것이다. 예.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또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그것이 설득할 수 있는 기초가 아닐까. 솔선수범을 하면서 하고. 예. 자, 또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 머리와 머리가 연결되면 두통이 일어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바로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요새 경영학도 그렇고 경영 자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뭐 체험 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사회적 가치, 공익적 기능 그렇게 해서 농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본인이 즐겁지 않으면 안 온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융합시켜서 정말 체험형 마을로 성과를 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히 심사숙고도 하셨을 거고 골고루 많은 정보도 챙기셨을 텐데 자, 오신 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요. 처음에 오셔서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농촌 같지가 않아. 왜냐면 새롭게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좀 깨끗한 느낌, 첫째 이제 첫인상으로 깨끗하다는 건 굉장히 좋으면서도 농촌하면 도시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초가지붕 위에 박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농촌의 모습은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농촌 같지가 않고 이건 좀 너무 깨끗하잖아. 예. 근데 이제 체험이라는 것도 지금은 그 깨끗함이 좀 같이 융화가 되지 않으면 맞아요. 예, 도시민들이 또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체험관이나 아니 그런 교육장이 그 현대화 시설로 다 이제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 체험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농촌이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이제 좀 깨끗하니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농촌 같지 않아라는 게 저희한테 좀 힘들었었고. 심리적인 장벽이었는데 오히려 네. 이제 깨끗해야 온다. 그렇죠. 깨끗해야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마을로다가 이제 저희가 좀 인식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웃나라 그 일본이 이제 관광객이 3천만 명이 넘어서 경제 그 동력, 성장 동력이 하나인데 특히 그렇게 인원이 관광 인구가 늘어난 거는 농촌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인들 중에.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 깨끗한 겁니다. 깨끗해야 또 오고 싶지. 아무리 향수가 떠올라도 지저분하면 다음에 안 온단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저도 가보고 싶은데 자, 교동 장독대 마을 가면 구체적으로 뭐 체험할 수 있는 재미난 게 뭐가 있습니까?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크게 수학 체험, 네. 그다음에 이제 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이제 곤충 체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학 체험은 우리가 보편적인 농촌에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벼 모내기 체험이다, 또 벼 수학 체험이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벼 벼써 수학해서 이것이 아니라 벼의 생육에 대한 벼의 어원부터 일단 그 교과적인 측면으로 전달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드는데 이렇게 떡을 만들면 더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는 떡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으로 떡도 만들어요 거기서 다? 예,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쌀 클레어로 해서 예. 쌀 반죽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인 측면 또 교육적인 측면 이걸 같이 체험을 하게 되고요.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요즘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고추장.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레시피는 제가 공개를 못하지만 네. 그 현장에 와서 바로 고추장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예, 가져가시고. 근데 체험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뭐 농산물 체험도 있고 뭐 만들기도 하고 떡도 만들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게. 예,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오는 것 중에 저희 마을의 좀 특색 사업이 오감 만족 삼시세끼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도시분들 가족들이 와서 저희가 레시피하고 지도를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 가면 고추가 있고 어디 가면 깻잎이 있고 어디 가면 파가 있고 감자가 있고 본인들이 농산물을 채취를 해오고 아하, 그거 이제 재밌겠네. 네. 그 나무도 저희가 이제 일부 좀 준비를 해놔주면 나무를 갖다가 무쇠솥에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무쇠솥에 밥을 지면 또 맛있다는 것은 다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젊은 그 도시의 부부들의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이 밥솥에 밥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뭐 전기밥솥 누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쇠솥 밥을 할 때 밥이 끓고 나면 이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예. 알불 가지고 뜸을 들여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예.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농촌에서 삼시세끼를 갖다 집행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가족들이 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체험 프로그램 이걸 할 때에 마을 주민들은 그 역할 분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업과 혈업법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예. 하는데요. 각자가 이제 분야를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예를 들면 주방 그러면 주방 분과. 그쪽 담당 또 있고. 예. 근데 체험 그러면 체험에서도 수학 체험 분과 또 만들기 분과.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분과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그분이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마을에는 이제 마을 해설가가 있고 체험 지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쌀 클레이 이제 그 진행할 수 있는 또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그 분야를 갖다가 각자가 진행을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거 아주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전문성을 갖고 하되 이제 전체 목표는 또 같이 협업을 같이 통해서 가야 하는 되니까. 거니까. 예. 자, 장독대 마을이니 이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장당극이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 장 담그기는 이제 저희가 정월장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월장은 사실 그 짜지 않게 담그기 때문에 정월장을 담그고 지금도 담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장이 끓어 넘칠까봐 좀 짜게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정월장을 담그게 되는데 저희가 그 1월달에 양력 1월달에 공고를 냅니다. 그 음력 정월에 장당기 체험을 하는데 신청을 받는 거죠. 근데 도시분들이 신청을 쭉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날짜를 몇 개 잡아서 오셔서 체험을 하시는데 직접 장을 담그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놔둡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약 50일에서 60일 후에 장 가르기를 하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또 오세요. 장 가르기를 하고 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해드려요. 그럼 10월 달까지 관리를 해드리고 여기서 숙성이 다 돼서 10월 말쯤 되면 와서 이제 퍼가지고 가시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이제 장단기 체험을 3번은 기본적으로 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재방문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즐겁고 뭐 도움이 되면 또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하고 또 친해지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매년은 아니지만 예. 이게 한 해에 걸러 한 번씩 이렇게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연간 몇 분쯤 오실까요, 지금 방문객들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약 1억, 아니 저기 18,000명 정도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억쯤 왔으면 좋겠어요. 1억이 왔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거기 뭐 저 사실은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뭐 좀 상도 드리고 이러면 안 되나요, 이게? 저희 동네에 이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제 마을에서는 사실 이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딱 정해져 있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마을 리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가족은 참 참여하는 게 진짜 마음에 들고 진짜 뭔가 더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슬그머니 가서 그 저희가 이제 뽕잎 비누나 누에 비누, 실크볼 비누를 만드는데 그걸 하나씩 몰래 갖다 드려요, 제가. 그냥 주는 거하고 몰래 주는 게 달라요. 저희 이제 마을 사람들만 모르게 이제 드리는 거죠. 예. 그래 이제 마을에서 그러죠. 비누가 없어졌는데? 예. 그럼 이제 시간 지나서 제가 썼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분들이 와서 체험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마음속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또 자주 오니까 친해졌구나. 정이 들었구나. 이런 정표죠. 정표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자, 좀 독특한 이름인데 삼박자 농업을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생산, 가공, 서비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부터 시작했던 것이 보고 듣고 즐기는 농업. 예. 그래서 이걸 삼박자 농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 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것이 예술적 가치 있는 농촌이 돼야 된다. 예술적 가치. 예.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때 그 농사가 어떤 하나의 그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호감도 가고 예. 정감도 가고 거기에 좀 더 매력도 느끼고. 들어오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먹거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즐기는 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삼박자 농업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삼박자 농업이 좀 더 변화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오감만족 삼시세끼입니다.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예. 예. 자, 그럼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개념이 발전이 되겠군요. 그래 앞으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촌에 오게 되면 그 힐링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 농산물은 이렇게 먹는 것이 더 좋겠구나. 예.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농촌 체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요. 예. 뭐 단순히 보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죠. 사실 그 깊이 있게 그 묘미, 재미, 매력 이걸 다 깨달아가는 것들이 그게 진짜 체험이 아닌가 싶네요. 그냥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주부들이 이제 서로 오셨는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이를 사다가 오이를 담갔는데 오이를 담고 며칠 있다 보니까 다 물풀어졌더라. 그래서 저한테 이건 농민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좀 소비자께서 좀 더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모르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수경 재배라고 하는 것은 양액 재배라고 한다. 이제 물로다가 이렇게 양분을 넣어서 그 오이는 샐러드 오용 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오이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경 재배한 건지 토경 재배한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즉 토양에서 재배한 오이를 담그면 맛있는 오이지가 되는데 수경 재배한 오이지는 육질이 연하다 보니까 물컹거릴 수가 있는. 예,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농산물들이 이제 기능성 농산물 해서 감자도 요리용이 있고 샐러드용이 있고 고구마도 요리용이 있고 샐러드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다르군요, 그게.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농촌 체험 오셨을 때 한 가지 배워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이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수경 재배한 거는 아무래도 그 물기가 많겠죠, 그러고 육질이 좀 단단하지 약하죠. 않고. 예. 대신 그냥 먹으면 또 식감이 좋지 않을까 그게 싶은데. 샐러드용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거죠. 이게 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건 나중에 좀 고치고 개선하자. 이런 모임도 자주 갔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모여서 이제 평가회를 좀 합니다. 평가회. 예. 근데 평가를 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A 분야, B 분야, C 분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셨어. 근데 노골적으로 이 A 분야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괜히 또 마음이 상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미리 작성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PPT를 이제 딱 띄워놔요. 자, 그리고 이제 각자 논하드리고 각자 지금 1번 문항에 대해서 자기가 좀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 그럼 이제 본인들이 그걸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다 동그라미에다 표시를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그 평가지를 가지고 그 평가지는 본인이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본 평가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띄우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PPT로 띄워놓고 저는 좀 세모가 좀 많죠. X로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왜 세모가 됐는가. 자, 오늘 장단기 체험하러 왔는데 우리 손님을 맞이하는 첫 인상은 어땠는가. 복장은 어땠는가. 그럼 저는 이제 세모라고 표시를 좀 많이 하죠. X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예. 그다음에 오늘 음식이 어른을 위한 음식이었는가,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었었는가. 자, 아이들이 많이 왔다면 아이들 입맛에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평가 설문지를 쭉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가 배포를 하고 주민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져가라 그런 이유는 본인만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부족했지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새로운 평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배려의 리더십입니다. 정말 그 상대방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면서도 고칠 거 고치가 목표는 고치는 거지. 그렇죠. 뭐 부담 주고 압박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아 이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이 왜 이렇게 점점 잘 되는지를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하는데 이제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에 그 마을 조수익으로 약 2억 6천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억 6천. 그럼 이제 그렇게 올린 거는 같이 분배를 하게 되나요? 마을의 이제 운영 비용, 관리 운영 비서부터 이런 비용을 제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뭐 온전히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인건비를 드립니다. 인건비 드리고 운영 관리비 빼고 그 또 뭐 원료 구입이나 이런 이제 원가를 제하고 난 영업이익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됐어요. 이제 4천만 원 중에 약 10%의 이제 법인세를 또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정리가 된 게 마을에 70세 넘으신 분들에게 환원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연금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연금을?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월 5만 원에서 1년에 60만 원을 7분 어르신들에게 이제 연금으로 드리고요. 7분? 그다음에 이제 또 마을에 이제 일하시는 우리 사무장들이 상근직이 2명이 있는데 사실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갔을 때 거기 좀 보너스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또 그 대학을 하나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자금을 좀 일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의 좀 특징은 원래 법인이 출자를 하고 출자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법인을 조직하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은 출자 배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자 배당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카페도 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카페. 제가 이제 농촌에서 저희 마을의 그 특징이 지금 25가구 중에 농사를 지시는 가구는 5가구밖에 안 돼요. 20가구는 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일단 직장을 좀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됐죠. 근데 저희 마을의 주장목이 뽕나무예요. 뽕나무. 근데 이제 뽕나무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오디, 누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뽕나무 하나가 1차 생산이 오디, 뽕잎, 누에 사육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 뽕잎을 가지고 뽕잎 나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뽕잎 분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2차 가공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오디 가지고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오디만 판매하면 그만인데 마을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오디 잼을 만듭니다. 또 오디 스무디
오디 쿠키, 오디 식혜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카페를 지금 작년 6월달에 개원을 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여자분들이 소일거리를 좀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농산물 지어서 그냥 판매로 끝인데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파생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죠. 참여하면 돈벌이도 되지만 본인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인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저희 마을에 그 애기 엄마들이 좀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네. 학교를 보내게 되면 9시에 이제 학교 차가 와요. 네. 그럼 마을 체험관 입구에서 아이들이 타고 학교를 다 갑니다. 네. 그럼 체험관이나 카페로 출근을 해요. 어.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면 학교에서 학교 차가 또 마을 카페나 체험관 앞으로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같이 있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농촌의 큰 직업은 아니지만 소일거를 통해서 그 애기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삶의 질이 이제 좋아지는 거기 우리 이사 가야지 안 되는데 보니까. 오시면 대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꼭 가보겠습니다 거기를.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큰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을 기업으로 그 행안부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첫 해인 2011년도에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해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뭐 정확히 말하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2011년도 2차 사업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차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 가서 제가 이제 그 브리핑을 할 때 사실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근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차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지만 이제 매출을 계속 성장시켜 나간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마을 기업보다 총 매출은 적습니다, 저희가. 근데 적은 매출에서지만 그 이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 갈 수 있는 그 일자리 공간을 골고루 만들었다는 행복감을 높여가는. 예, 이 부분에서 아마 상을 주지 않았을까. 자, 근데 이 대표님 대단한 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실패하면 아이고 어디 도망가야겠다. 이거 뭐 얼굴도 못 들겠다 하는데 우리 실패했지만 이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고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가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관공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좋다. 다시 또 연결해서 결국은 성공을 한 사례.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한번 해보다 안 되면 아이고 난 안 되는가 봐. 거기서 무너지면 끝이죠 뭐. 마을에서 그러면 큰 상을 받았으면 뭐 막걸리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마을 기업에서 나올 그 행정부에서 그 사업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지원금 붙어있더라고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마을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잔치도 해야 되고 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 중에 그러한 부분을 좀 짰죠. 네. 선지지 견학을 좀 갔다 오자. 네. 그래서 마을 분들을 모시고 제주도로다가 저희가 이제 2박 3일을 현장 견학을 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마을 기업도 견학을 좀 하고 그러니까 다른 마을 기업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저희는 농업 쪽이다 보니까 농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마을 기업을 좀 방문을 해서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는 모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활용했습니다. 마을 뭐 잔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가서 다른 데 하는 것도 구경하고 배우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 갈 때 기분이 또 좋지 않습니까? 같이 여행을 가고 그러면. 그럼요. 네, 배우러 가는 거고.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또 열심히 사회활동하시는 거 보면 가족이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 저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뭐 좋게 미친 건가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닌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소신이 가정에는 사실은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미안한 게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자녀들이 나가 있는데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집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예. 근데 주말에 오면은 아빠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랑 같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늘 바쁘고 여기저기 챙겨야 되니까. 제가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말에 집에 와서 아빠랑 같이 식사도 한번 못 하는데 집에 오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예. 가족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집사람이 오해를 받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오해를 받아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마을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집사람이 도와주는 건 집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보이지 않는 내주가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도 부부가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이제 마을 공동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에 그런 거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를 그 부인은 잘 이해는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해 주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사실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하세요, 방송하는 길에. 30대 중반쯤에 예.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일을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이 일을 한다면 나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 마을 살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 한번 살려라. 예. 그 얘기 들을 때 사실 굉장히 그 저도 충격이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도주 사건이라 그러는데 예. 저녁에 집사람이랑 포도주 한잔 나누면서 예. 저의 소신을 갖다 계속 얘기를 했죠. 이런 좀 이해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힘들었던 것은 처음에 마을 분들이 다 알고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타나는 게 보여야 중간에 따라오게 그렇죠. 되어 있고 그럼 저는 급하면 집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손님이 왔다 갔으니까 자, 민박 그 이불을 갖다 좀 빨래를 해야 된다. 예. 그럼 마을 분들이 개인이 바쁘니까 안 와요. 그럼 집사람이 가서 이제 빨래를 다 해다 갖다 그렇죠. 놓고 그러다가 이제 또 좀 망가지는 게 생기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분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분녀가 생각해서 그거 사다 놓은 지 언제 사다 놨는데 벌써 망가졌냐. 그러니까 저는 마을 일하면서 욕을 먹고 일은 일대로 하고 뭐 집사람 칭찬이 아니라 쓰는 대로, 비난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이제 책임 추궁이 오고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위를 겪고 나니까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돼 있고 예.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짜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랑 고백도 잘 안 했는데 지금 한번 하세요. 저 너무나 카메라 정말 보고서. 그 내조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여보 고마워. 너무나 고마워. 저도 박수를 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칠까요? 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더 키워갈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구상을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그 공동체의 기본이 좀 도달이 된다라면 특히 농촌에 앞으로는 저희 마을은 이게 젊은 마을이지만 농촌이 지금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가 풀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경제 공동체에서 복지 이 공동체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도 젊은 친구들이 그 사이버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5분이라도 취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농촌에 계시던 분이 요양원이나 도시로 가시게 되면 금방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서로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마을이 되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복지와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로 저희는 좀 만들어 보고 사는 게 제 개인적인 꿈도 되지만 마을에 큰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하고 그런 꿈을 공유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진짜 어려웠던 마을을 키우고 또 좌절했다가 또 키우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견학 오든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오지 않나요 지금? 지금 이제 많은 전국적으로 이게 좀 이름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마을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견학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견학 온다 그러면은 저희 마을 분들도 그랬어요.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잘 돼 있어. 뭐 환경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는 거죠. 어허. 이제 저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마을에 견학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볼 관자로 오셨나요? 볼 견자로 오셨나요? 질문을 제가 좀 던져요. 그럼 대부분 분들이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볼 견자로 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견자 뒤에 뭐가 붙죠? 그럼 배울학자가 붙잖아요. 견학. 예, 견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마을에 오셔서 외관적인 측면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좋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마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왜냐면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신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이 견학 온 그렇죠. 소개의 목적 자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또 깨달음을 얻는 건데. 예. 그럼 뭐 한자의 그 볼견자 이게 사실은 또 알현자도 되거든요 이게. 예. 그 보고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게 사실 견학이죠. 그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저 기업들은 어디 견학 가면 자세히 안 알려주고 그냥 대충 알려주고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제대로 알려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마을 공동체니까 예. 같이 성장을 해야 또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마을이 많이 생기는 게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자, 정말 오늘 저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교동 장독대 마을인데 이런 마을을 통해서 얻은 나름대로 개인의 보람, 가치, 뭐 행복 이런 게 있다면 뭔지 좀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로 해서 카메라 보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자녀가 저한테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고는 질문 던진다면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돌이켜본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 네.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적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마을 주민들이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따라주셨다는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호 리더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마을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거를 또 배우게 됐고요. 자, 우리의 농촌의 희망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여건이 다 돼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 또 사실은 수몰이라는 아픔 이런 걸 다 겪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을을 만드셨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그런 일을 통해서 행복을 같이 공유해가고 꿈을 키워간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꼭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본격적인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해외 유명 관광지도 좋습니다만은 정겹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넘치는 우리 주변의 농촌 마을을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은 추억과 향수, 그리고 아이들은 이색적인 체험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